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 개념기반협회 뉴스레터 첫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 인터뷰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경력이 많으신데 선생님이 경험하신 어떤 교직의 경력에서 뭔가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음,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겠지만, 현재 선생님이 어떤 교육자의 길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된 지는 올해 딱 만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년은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진 않았고, 대학에서 시험 강사를 했었어요. 아, 네. 네, 이제 쭉 하다가 아마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 지금처럼 계속 공부하는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강의는 쉽지 않거든요. 준비할 게 훨씬 계속, 많죠. 네. 네,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이제 좀 수업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좀 약간 들인 습관 중에 방학 때 수업을 저는 미리 다 준비해서 나가거든요. 아, 네, 네네. 학습지나 이런 것도 물론 중간에 계속 바꾸지만 미리 거의 다 준비해서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베이스가 있어야 빠르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습관이나 또 계속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도 그때 한 11년 정도 길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음. 네,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 돼서 임용고시를 이제 봐서 39에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 좀 늦게 사실 들어오셨군요. 네네, 그 중고등학교 네. 경력은 이제 19년 차 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특성화고에 발령이 나서 되게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 네네. 저희 반에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첫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처럼 똑같이 PPT 다 만들고 해가지고 딱 틀고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천 같은 데다가 슬라이드 내리고 이렇게 화면에 쏘아서 하는 PPT여가지고 그 네네. 창에 그 커튼을 다 쳐야 화면이 보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아, 완전 네, 그래서 어두워야만. 예, 예, 그래서 네. 그걸 다 쳤더니 애들이 다 자더라고요. 준비 엄청 해가지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좀, 2월에 네. 되게 긴장하면서 그 신규교사 연수 받으면 준비해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혀 학습자 분석이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봤더니 제가 맡은 반에 1등이 내신이 중학교 내신이 92%고 10등부터가 중학교 내신이 100%인 32명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전부 다 예, 그래. 최하위. 네네, 네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지만 5년 동안 되게 분투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강의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인데, 제가 아, 기초학력에 관심이 좀 많은 이유가 첫 학교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네, 그때 경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시킬까가 온 모든 거에 관심이었고, 또 아이들이 너무 그 의욕이 없던 아이들이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할까? 그게 또 제 업무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던 시절이어서 그 앞에 5년이 저한테 그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큰 계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도 이, 쭉 그쪽으로 이제 계속 활동하고 네네. 계시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 있게,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또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네네네. 일화를 들자면 한 5년 전쯤에 제가 여의도에 출장을 가는 길이 있었는데, 네. 여의도 여기 5호선이 되게 깊어요. 방공호처럼.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반대편에 어떤 양복 입은 남자가 이렇게 내려가다 갑자기 반대편 역방향으로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네. 저 왜 저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인 거예요.
아, 그 근데 첫 5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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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자기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반대편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를 야, 놓칠까 웬만해서 봐. 그러게 선생님 아는 척 안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너 잘 지내냐 했더니 네네. 그때 그 시절에는 조금만 성적이 나와도 대학을 가던 시절인데 얘가 중학교 내신 100%였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가 그때, 어, 아이들을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얘네 대학 좀 보내보자 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우리끼리 이렇게 선생님께 팀을 짜서 막 애들을 공부를 가르쳤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나이는 많지만 신규여가지고 수업 그때 끝나고 저같이 오후에. 네네 근데 그 아이가 그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아, 네네. 졸업하고 지금은 좀 괜찮은 직장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결혼도 하고 지금 아기도 낳아 잘 기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랑 했던 학습지가 아직도 제 책장에 꽂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언제 건데 아직도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으로 공부를 해본 과목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특성화고 나와서 위축될 때마다 그래 내가 그때 제가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때 그 시절에 빕스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아, 시험을 네네네. 100점 맞으면 제가 빕스를 데려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빕스를 가겠다고 대부분 특성화고 애들이 형편이 좀 어려운 애들이 많이 와서 네네네. 빕스를 가겠다고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얘가 100점을 받아서 갔었어요. 2학기 때.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물론 시험이 너무 쉬웠죠. 그래서 100점을 맞아서 자기가 갔던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조금 약간 위축될 때마다 그 학습지 보면서 아직도 아니야, 나는 그때 그것도 했으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마음 다지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조금 되게, 지금도 인상에 남고, 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좀 저한테 조금 되게 인상에 남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 네. 내가 그냥 했던 작은 일들이 애들한테도 저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네, 그게 좀, 네. 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저한테 막 인터뷰 관련해서 문자 주고받을 때 제가 질문을 막 길게 보내니까 선생님이 저는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어서 뭐 이런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또 선생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되게 어떤 학자다운 면모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첫 11년은 아마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네, 꿈을 꾸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하시고 연구하셨던 것들이 어떤 그런 논리에 기반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다루셨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두 음, 번째는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제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 해야 될까, 인상과 좀 많이 다른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듣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게, 교사 입장에선 가장 기쁜 순간이 사실 학생의 어떤 성장인데, 이 학생이 선생님과 어떻게 보면 헤어지고 나서 그 후에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되게 기쁜 일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학생이 선생님과 공부했었던 책을 그 공부했던 자료를 자기 책, 네, 자기 공간에 놔두고 그걸 뭔가 자기 삶에서 어떤 힘들 때나 뭔가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보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교사로서 정말 그쵸. 네,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그 순간을 평생 못 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학생들을 만나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연구와 실천을 계속 지속해 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고경력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만날 음,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근데 내가 이런 마음가짐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더 아이들을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까는 여전히 항상 물음표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음, 스스로 한 20년, 30년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한 번씩 확신이 없을 때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음, 그런 선배님들 뵐 때마다 제가 단골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계속해서 교사로서의 어떤 열정과 배움에 대한 헌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어떤 선생님만의 비결, 철학, 어떤 또 경험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비결이요. 어,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첫 학교에서 같이 기간제로 근무했던 선생님이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또 오신 거예요. 작성하고, 예, 그때, 네네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2, 3년 전에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거기 기간제 교사로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한 17년, 16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랬더니 네네네. 그분이 저보고, 부장님 예전이랑 똑같으세요. 그래서 비결이 뭐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아, 제가 봐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고 있는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냥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약간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서 CBCI도 그래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건 뭐지?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좀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도 많이 하긴 하지만 생각과 함께 행동이 같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제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하면 궁금해 하면서 그냥 바로 지르는 스타일이어서 아, 바로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네네. 네, 그런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끊임없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이제 다다음 주에도 신규 교사 연수회 이제 강의를 갈 건데 신규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직업의 쓰임이 다 귀한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보답을 사랑으로 받는 직업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다. 네네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열심히 하면 아이들한테 이제 끊임없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아이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물론 밥값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애들이 저 보며 와서 품에 안기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 또 그 아이들의 그런 사랑이 또 저의 또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참, 많은 것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11년간 하셨던 그 어떤 학문에 대한, 배움에 대한 습관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습관, 네. 네네. 두 번째는 어떤 호기심, 배움 자체에 대한 호기심, 네네. 그리고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알고자 하는 어떤 선생님의 어떤 실천, 그리고 네. 어떤 배움에 대한 실천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걸 교육적으로 풀어가는 어떤 실천적 지식의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랑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전 아까 딱 그 호기심이랑 선생님이 실천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생님과 약간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약간 혁신가들이었어요. 뭔가 인류의 뭔가를 인류의 삶을 바꾼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들 항상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호기심. 그리고 그거를 음, 자기 스스로 뭔가 헤쳐나가서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네. 저도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주변에 그 호기심이 진짜 충만하신 분들이 배움에 대한 어떤 열정을 되게 지속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음, 같고, 저도 제 스스로 호기심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또 들기도 네. 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아까 이제 다음 주에 신규 교사 연수 나가신다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선생님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신규 교사들에게 꼭 해주시는 그 말이 저에게도 되게 와닿았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가장 어떤 교육자로서의 근본적인 철학이라는 생각이 좀 음, 들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의 철학적인 어떤 고민이나 질문에서 뭔가 어떤 자기의 업을 또는 제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우나 what에만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교직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연수 같은 것들이 대부분 하우잖아요.
what이라는 거는 그쵸. 사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how를 대부분 관심들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큰 요구가 뭔가 좋은 교사학습 방법을 배워서 빨리 적용을 하고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이 경력이 높아지시면 단순한 어떤 기법에서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니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니 여러 가지 교육과정 이론들이 있지만 어떻게 음, 보면 어떤 더 근본적인 어떤 교육적인 어떤 철학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하우에만 너무 초점이 항상 맞춰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어떤 Y에 좀 더 초점을 맞췄을 때 뭔가 더 나은 교육도 만들어가고 제 스스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그 왜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어떤 교육과 세상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추구하는 가장 교육의 근본적인 어떤 본질, 철학, 선생님 하시는 음. 어떤 수업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게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 저도 이제 은총쌤 그 설문을 받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뭐 교육 철학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좀 변곡점을 살펴보자면, 그, 세월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전과 후로 수업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세월호 사건 전에는 수학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고등학교 가서 막 점수도 잘 받고 애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문제도 풀리고 아, 좀 네네네. 예,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기르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였다면 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 옆자리에 동료가 도덕 선생님이 계셨는데, 물론 모든 교사 선생님들, 전국 국민들이 다 슬퍼하셨지만,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되게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도대체 네.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음, 어, 우리가 어떻게 잘못 가르쳤길래 배가 기우는데 선생님도 애들도 다 그 지하 6층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다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누가 봐도 상식적이면 위로 뛰쳐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쌤. 네, 그쵸.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지?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 수업이나 제 업무나 방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학생 자치를 계속 도맡아서 해오고 있는데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수학 시간에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에서 떠나서 아이들이 좀 생각하고, 네, 예, 자기를 발견하는 게 생각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네네. 그리고, 좀 주변을 이해하고, 좀 우리를 이해하고, 좀 아이들한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음, 그러고 나서 수업도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업무도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학교에 이제 학교에 우연히 옮기게 될 때 제가 그냥 옮긴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초빙이나 전임 요청이나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제 관리자분들이 어떤 부장 할래? 그럼 제일 사실 인기 없는 부장이 창의 체험 부장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업무는 너무 많고 네네네. 사실 중고등에서 그렇군요. 네, 네, 업무는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부원들도 선호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뭐 쉽지 않네요. 신부나 관리, 그 기간제 선생님들만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좀 퇴근을 맨날 8시, 9시 이렇게 해야 되는 부서가 그 부서인데, 그 부서를 계속 달라고 해서 그 부장을 계속 꾸준히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육 철학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 교실, 제가 하는 교실, 그게 학생회가 됐든 수업이 됐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나를 좀 이해하고, 주변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한테 작지만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제 교육 철학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업 코칭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 코칭단 선생님들 서울시 교육청에 수학과가 5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수석님이랑 같이 저희가 돌아가면서 서로의 수업을 보고 코칭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2023년도에 이제 제 수업을 공개하고 코칭단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어떤 한 분이 제 수업을 보시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셨냐면 오경화 선생님 수업에서는 수학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게 되게 인상에 남고 저는 그런 수업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고, 계속 책도 읽게 되고, 또 CBCI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스스로 내가 뭐가 궁금한지, 내가 뭐가 알고 싶은지, 나의 질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의 발원점이 저는 CBCI 수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교육 철학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저는 딱 주도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어떤 그 선생님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네. 자기 생각과 스스로의 어떤 판단으로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네, 계속 맞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셨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수학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좀 살아가고 세상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교육, 제 개인적인 교육 철학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주도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은 그 세월호를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아이들 보면서 문제의식 느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몇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유튜버의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그 세계에 좀 목소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정말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되게 많이 들고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듀이 책 뭐 그 CBCI 저희 음, 그래서 그 How We Think 그거군요. 네 네, 읽었는데 그 듀이가 한 문장 중에 제일 마음속에 와닿았었던 문장 중에 하나가 진정한 자유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고할 수 있는 게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CBCI나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그런 측면에서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미 그 선생님께서 추구하신 어떤 교육의 철학과 개념 기반 수업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를 잘 버무려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준비 안 한 질문이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학 수업이잖아요. 네, 저는 수학 수업이 저는 이제 초등이다 보니까 모든 교과를 다 다루고 있는데 수학이 항상 제일 어렵거든요. 네. 수학이 항상 제일 어렵고 저는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 교과를 한 번도 이 뭔가 이 수학 교과를 활용해서 뭔가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운다든지, 뭔가 사고력을 음, 키운다든지, 또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교과로서 수학 교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게 계속 아까 물음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만의 어떤 수업의 어떤 루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선생님의 어떤 교육 철학과 관련해서 수학 수업을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철학을 녹여내는 수업이요. 네. 물론 뭐 아이들이 학년과 또 교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작년에 했던 수업을 예를 들자면, 작년에 1학기 때 이제 저희 학교 교학공 그 해운대 같이 모시고 간 선생님들이랑 그 2023년도에 서로 같이 이제 그냥 공부만 했어요. 이제 떤 수업이 좀 좋은 수업일까? 뭐 그 대부분 이제 같이 하신 선생님이 네 분인데 세 분은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냥 저는 혼자 한번 수업을 해서 공개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2학년, 3학년에서 이제 세 개 교과씩 묶어서 융합 수업을 했어요. 네, 1차 아, 함수 단원에서 융합 수업을 네네. 했는데, 보통 1차 함수 수업하면 저희가 함수가 뭐지?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그래프의 성질이나 뭐 문제풀이 이런 수업인데, 그거를 이제 미술이랑 기술이랑 수학교과 엮어서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안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전력 낭비가 너무 많고 아, 쓰레기가 네네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학생의 화두로 계속 올라와요. 선생님도 자취도 하시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문제점, 자치부 아이들이 뭐 캠페인 하자 그러면 계속 올라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거를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수업 속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why를 한번 느끼게 해주자. 그리고 나서 한번 캠페인으로 연결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아, 돼서. 함수 자체의 어떤 필요성을 네, 함수 느끼도, 안에서 그 아, 수업 안에서 네네네.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술 선생님이랑 저랑 티키타카로 이제 기술 선생님이 탄소 중립의 개념이 뭔지 수업을 먼저 해주셨고, 저랑 미술 선생님이랑 둘이 융합 수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저탄소 여행을 2박 3일 동안 1인당 예산 50만 원을 가지고 애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탐구하고 거기 안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관계를 표로 나타내보고 이거를 네네네. 함수화할 수 있는 관계는 뭔지 네네. 예, 그런 관계들을 애들이 한번 탐구해보고 그 탐구한 내용을 가지고 미술 시간에 가서 인포그래픽으로 여행 자체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한 내용을 다시 수학으로 가져와서 그런 그 저탄소 여행지에 가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날은 그 저탄소 여행지에 적합한 그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역 그 행정부처에다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학교 밖으로 허가를 나가시려고. 요청하는, 예, 그 요청서를 아이들이 작성했는데, 요청서를 작성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에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온을 빅데이터로 다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그 기온 그래프로 그리고 추세선을 그려서 일차 어, 함수로 나타내고 네네. 그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청원문을 이제 그 구청에다 내는 청원문을 어, 작성하고 그리고 네네. 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한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전환기 때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기술 시간, 미술 시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 저희가 이제 그 팜플렛을 제작하고 아이들이 직접 기획한 그 캠페인을 저희가 이제 5교시, 6교시, 2학년 전체가 저희가 발표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반은 어떤 캠페인을 기획했고 그 지역의 기온 변화가 어떤지, 어떤 캠페인을 할 건지 아이들이 이렇게 뭐 A라운드, B라운드 돌면 다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 그 써낸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써낸 소감문에 보면 그 두 달 여정이 걸렸거든요. 두 달 여정 동안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그 저탄소 스쿨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저탄소 스쿨 앱에 들어가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저탄소 활동을 하나하나 두 개 정도 정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실천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아이들 찾아서 왜 꾸준히 실천도 하고, 또 탐구도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why도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는 와중에 2학년, 3학년 자치부 아이들이 저희가 전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행정실장님이 작년 2학기 때 저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번 다시 하면 안 되냐고. 아, 그때 좀 왜 줄어들었나 보구나. 전력이, 예, 많이 줄었대. 아, 예. 대박인데요? 예, 그러면서 그 저탄수 네네네. 스쿨에서 저한테 2학기 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원래 그러다가 마는데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일부러 하는 아이들한테 거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가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올해 그 날씨 때문에 저희 단풍이 예쁘지 않대요. 저희 탄소 중립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고 어? 인상적이었나 보다, 아이들이.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그 수업 속에서 느낀 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 때 저를 찾아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희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탐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기술 시간에 그걸 배웠대요. 어, 탄소 중립에도. 네네네네. 또는 수학적으로 더 탐구해보고 추세선이 너무 재밌어서 추세선의 수학적 원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그 탐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융합 축전에 나가서 발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들이 물론 뭐 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본인의 생활을 성찰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하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어떻게 좀 같이 협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애들이 이걸 통해서 세상을 작게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작년에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가급적 매년 한 학기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단일 교과로 접근하지 않으셨군요. 네네. 네, 단일 교과로 한번 해봤었는데, 계속 네, 해봤었는데, 올해는 이제 좋은 학습자 동료들을 만나서 제가 같이 해봤는데, 아이들이 그 모둠도 다 같은 모둠이었거든요. 미술 네. 시간에도 같은 모둠, 수학 시간에도 같은 모둠, 수업이 계속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입장에서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어,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성적에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애들 입장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 수업의 힘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기도 해요. 네, 초등에서는 사실 한 교사가 여러 교과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렇죠. 교과 융합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중등은 중등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게 그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그걸 넘어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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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의미가 있네요. 결국 네. 삶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주신 게 가장 선생님께서 있으신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개념 기반 수업 하신 지는 한 2년째 되시는 것 같거든요. 23년 뭐 CBC로. 그때 23년 때 개념 기반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그냥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생각을 쓰는 글쓰기 그걸 하면서 이제 혼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네, 어, 이게 개념 기반과 맞닿아 있구나를 깨닫고, 이제 처음 시작한 건 23년 1월에 신은정 소장님의 강의, 1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네.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생각을 쓰는 글쓰기를 이제 모집을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교학공 선생님들 모아서 공부하다가,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책을 네네네. 읽어도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사실 그때 제가 12월 초에 그 음, 해운대에서 연수를 했는데 제가 그 다다음 주가 저희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바쁠 때인데 제가 그냥 해운대에 1박 2일 그때 내려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어, 호기심이, 간, 네, 호기심도 네, 충만하고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네. 어쨌든, 어, 2023년 1월에 뭔가 연수랑 책으로 막 네네네. 하시고, 뭔가 네. 해보시다가 이게 도저히 예, 뭔가 예, 그, 부딪혀서, 부딪히다 네. 보니까 1년간 그렇게 끙끙 앓으시다가, 이제 그 네. 워크숍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네네. 접근 방법을 찾으신 해왔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수학 수업에서 이 개념 기반 수업을 적용한다라는 게 어떤 선생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을 개념 기반 수업이 분명히 채워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음, 거기에 어떤 호기심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념 기반 수업이 선생님이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경험하신 장점. 또 두 번째는 음, 저는 제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 중에 초등이시지만 수학을 좀 더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음, 그분들이 개념 기반 수업을 접근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학이 제가 느끼기에는 연역적 접근이 좀 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과정 자체가 물론 어떤 그 관계를 찾아내서 그걸 공식으로 만들고 하는 것도 초등에서는 귀납적으로 접근은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많이 더 이루어지는 거는 그걸 연역적으로 되게 보면 더 접근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학 교과에서 뭔가 그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그 일반화 또는 개념적 음, 이해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음. 교과를 적용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장점은요, 네,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한 Y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수학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저희 중학교, 초등도 마찬가지 중학교는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네네.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연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강해서 근데
그 단원 내에서 내가 뭘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지, 그게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그 유닛 플랜을 짜다 보면 그게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이고, 내가 나만의 일반화를 짜니까, 이제는 실생활 연결도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아, 그래, 실생활 연결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생활적 연결도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약간 맥락 없이 갖다 붙이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실생활 연계 접목도 할 때도, 이게 진짜 내가 세운 이 일반화에 맞는 실생활인가? 이런 것도 자꾸 생각해 보고, 그래서 내 수업에 약간 그 표대, Y가 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그 신은정 소장님이 매 단원을 이걸로 하긴 너무 힘드니까 한 학기에 한 두 단원씩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물론 제대로 설계하는 거는 두 단원씩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유닛 플랜하고, 그 다음에 가이딩 질문은 짜는 편이에요. 그게 있어야, 저도 좀 그게 표대가 되고, 그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학습지에 학습 목표, 그 저희 교과서에는 학습 목표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가이딩 질문이 질문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왔 네, 그게 좋은 것 같고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뭐 아까 예를 든다면 함수는 뭐야? x 값이 하나 입력될 때 y 값이 하나 출력되는 게 함수야? 라고 가르치고 이건 함수야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 한 시간이면 끝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함수를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도. 근데 애들은 그래도 함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세상에 있는 저는 이렇게 수학에서 다양한 표현하는 방법을 애들한테 꼭 지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세상에 내가 뭐 저탄저 여행지에 가서 내가 호텔도, 숙소도 잡아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통편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들을 표로 나타내면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잡혀. 그럼 애들이 표로 한번 많이 나타내보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는 뭘까? 그러면 그런 게 바로 함수다.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맨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그 가이딩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제 애들이 수업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 개념 일기라고 하는데 그 개념 일기 때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웠는데 함수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글은 수학 점수가 20점 맞은 남학생이 쓴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어떤 판단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표로 작성해 볼 것 같다. 어, 그리고 내가 이 수업에서 문제는 어렵겠지만 함수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다. 아이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생각보다 애들은 문제는 풀 줄 알지만 정말 개념은 몰라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물론 다 다음 주에 신규교과 연수 가서 제가 또 할 얘기 두 번째지만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네.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은 그렇죠.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은 개념을 가리키는 것과 그걸 적용하는 수업 두 가지가 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가리키는 과정이 바로 귀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애들은 문제는 풀 줄 알지만 진짜 개념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지를 잘 모르고 풀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많이 음, 하거든요. 그게 바로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개념 기반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수업 시수가 좀 모자라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네, 차시로 끝냈던 걸 어떻게 보면 네, 뭐 그 2차시, 탐구 과정을 3차시. 엄청 집어넣으시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모자라서 나중에 네. 마지막에는 뭐 수업 시수를 막 빌려와서 해요. 막. 다른 쌤들은 그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 부장님, 혹시 수업 다 안 필요하세요? 그리고 제일 힘드실 때. 시험이 앞두고 막 그렇게 네.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서도 그래서, 아,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되고, 꼭 필요한 개념이야. 이런 것들은 먼저 가르치고,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적용해서 푸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매 단원마다 푸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좀 중단원이 끝나면 한꺼번에 합쳐서 그 문제를 여러 개 엮어서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이들이 좀 개념을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아, 내가 배운 개념을 잘 응용해서 풀게끔 문제를 따로 구성해서 좀 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조금 단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문제풀이의 방점은 찍혀 있지 않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전에, 시수가 부족하다. 이게 음, 가장 어렵습니다. 개념 기반. 그러니까 결국 개념 기반 수업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전이에 관련된 수업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해오시고 계셨던 것 같고, 네, 그걸로 인해서 맞아요. 실수도 많이 이미 일반적인 교육과를 운영하는 것보다 많이 그쪽에 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맞아요. 앞부분을 되게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로 아주 간략하게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딱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과정마저도 학생들이 스스로 참고해서 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네, 진짜 그게 좀,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네, 또 그런 과정을 만드는 고민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을 같이 고민한 수학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주변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분투해야 돼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럼 혹시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함수 네. 수업에서 그 선생님은 그 함수 단원의 그러니까 일반어 문장을 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셨나요? 함수 단원의 일반화 문장이요. 네. 잠시만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괜찮습니다. 한번 네. 보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제가 바로 볼 수 있어서. 음. 제가 만든 일반화 문장은 다양한 상황을 1차 함수로 모델링하여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네,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함수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가 관계와 변화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변화를 추이하면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그때, 아이들이 그동안의 그 기온을 분석해서 2050년, 2100년 때 여기가 기온이 이 상태라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그때 관공서에다 허가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반화 음. 문장을 만들었었어요. 결국 네, 예측이네요. 네. 네, 관계를 파악해서, 그래서 추세선 네, 네, 이야기도 네, 나온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함수하면 약간 관계에 계속 생각이 가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 삶에 있는 어떤 다양한 자료들이 어떤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거를 나타낼 수 네, 있는 맞아요. 그게 네, 함수의 약간 이해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예측까지 딱 선생님이 가져가시니까 더 함수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뭐, 있었겠네요. 함수가 다 예측할 수 있지는 않은데, 네, 그쵸. 근데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까지 애들이 봐서 이 경향성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네네네네.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1차 함수.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가볼게요. 네, 이제 그 저희 팀원분들하고 이런 질문 나눠볼게요 하니까 다른 팀원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다듬어 음, 봤는데 이제 교사 오경화가 아닌 인간 오경화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진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저는 듣다 보니까 약간 교사의 삶이 선생님의 어떤 오경화라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사실 어떤 저는 선생님이 교사와 그러니까 계속 일체화된 삶을 살아가셨을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냥 전 또 계속 그 분리된 삶이 아니셨을 것 같아서 이제 근데 퇴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교사로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퇴임 이후에 어떤 이제 교육자라는 직책을 내려놓은 어떤 인간 오경아로서의 살아갈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그림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아, 궁금합니다. 퇴임 이후에요. 네, 요즘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올해 2월에 퇴임이신데, 네네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거꾸로 교실 맨 처음에 같이 시작하신 거꾸로 교실 저희 아, 전국 교사 대표님이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 학교로 부르셔서 여기 와서 마지막 2년을 같이 함께 했는데, 네, 그분이랑 계속 그분이 퇴임을 앞두시고 계속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이 많은데, 뭐, 일단 첫 번째는 좀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왜냐하면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빅 오라고 하거든요. 아, O형이 빅 O형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되게 외향적인데 그 외향적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지내는 것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혼자 제주도 올레길을 다 걸었어요. 시간 음, 날 때마다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걸었었는데 그런 시간도 좋아해서 좀 그런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지방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모시고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초등학생들이랑 나눌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어, 생각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친한 준비하시면 제가 꼭 선생님들이랑, 초대하고 싶은데. 광주도 아니, 오신다고 왜냐하면, 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계획만 하고 있는 건데, 주변 선생님들이랑 계속 얘기해보고 있는데, 제가 막상 제주도에 내려가 보니까, 제주도가 수학에 관심이 되게 많은 도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제주 수학 축전도 매년 하는데, 제가 거의 매년 내려가거든요. 네네. 재작년에 저희 수학 동아리 아이들 데리고 또 1박 2일 제주 수학 축전에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막상 내려가 보니까, 제주도에 걸으러 다녀보니까, 이 유치원생 부모님들하고 초등학생을 저학년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네네네. 그래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번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물론 뭐 큰 돈은 벌지 못하겠지만 제주 교대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짜고, 뭐 부모님들은 애들을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냥 좀 맡기고, 부모님은 음, 부모님들대로 본인들의 여행을 즐기고, 그리고 음, 나서 제가 데리고 그 자연 속에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제주도는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수학에 찌들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제 탓은 아닌 것 같고 학원에서 너무 사교육에 너무 매몰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인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좀 자연 속에서 수학을 발견해서 수학이 단순히 문제풀이 속에만 있지 않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좀 같이 뜻있는 수학 선생님들이랑 한번 운영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 그것들은 한번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평생 교육자로 살아가시겠네요.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짧게 있는 건데, 그래도 네, 제가 어, 11년 동안 대학에서 있다가 제가 여기 중등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제가 생각보다 가르치는 일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야, 한번 임용고시 봐보면 어때? 라고 이제 조언해줘서 제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좀 좋아서 나이 들어서 뭐 돈벌이와 상관없게 돈이 크게 벌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네네. 뭐 제가 평생 가르쳤으니까 좀 그렇게 기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연수를 봄에 2번 해요. 이제 남부에서 하고 저쪽 강남, 강북에서 하는데 강남에 연수를 하러 갔는데 덕성여고 수학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분명히 퇴임하신 이후 선생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여쭤봤어요. 선생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퇴임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어, 교사들만 오는 연수인데. 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사립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그 학교에서 30년을 넘게 근무를 하셨대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내가 쭉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기초학력, 수학이 모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야겠다 싶어서 그 음,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력반 강사로 이제 거기서 계속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총쌤 저희가 기초학력이요. 일주일에 수업료가 1시간에 3만 원씩 그분이 4시간 받으신대요. 그럼 1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시쯤 출근하셔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신대요, 매일. 그러니까 그 돈과 관계없이 본인이 평생 직장이셨던 그 학교에 출근하셔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이고 방과후고 수시로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러 온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기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면서 그 12만 원 받으시는 건 다 오는 애들 간식비로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 얘네들을 좀 더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강의를 학교에 부탁하셔서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네, 네. 대단하시죠. 진짜 아, 되게 훌륭한 교육자들이 멋지셨어요. 네, 네네네. 진짜 많으세요, 정말. 저는 그래서 선생님 인터뷰에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은 또 그분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신 것 같고, 네. 네네네. 그래서 저도, 돈과 관계없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음, 게 뭘까를 계속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아들이 이제 그만 좀 공무원답게 살고 퇴직하고 뭐 할지 좀 생각해봐. 저희 아들이 막 저한테 공무원답지 못하게 산다고 맨날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엄마 제주도 가서 뭐 할 건데 퇴직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엄마 이렇게 해볼 생각이야 했더니 아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저보고 엄마가 늙지 않을 수 있겠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희 팀 때 할 때, 저는 이분이 교육자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고 그랬었죠. 근데 게임 이후에도 어쨌든 어떤 그런 교육자로서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놓으셨던 어떤 역량들을 네. 나누시려고 또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 네. 아버님이 이제 교육자는 아니셨는데 이제 그 농촌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음, 퇴직 이후에 결국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지역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서 그쵸. 가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 보여요. 지금 막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살아가시고 막 하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사람의 순수한 마음의 어떤 근원이 호기심이겠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 호기심을 선생님께서는 참 오래도록 유지를 잘 해놓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이제 저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걸로 이제 끝내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이제 그 개념 기반 수업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저와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시는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뉴스레터에도 선생님의 질문을 따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성찰과 고민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던져주시면 이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질문이요? 네, 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개념 기반과 관련된,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아,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네, 네. 아, 그럼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던져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개념 기반 수업을 1년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 그, 제가 관심이 있는 어려운 학습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저번에 신은정 소장님이랑도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지만, 제 올해의 화두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념 기반 수업을 할 때, 어, 공평한, 공평한 기회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음, 그게 제 관심사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도와주라든지, 뭐, 아이들한테, 잘하는 아이들한테 얘를 좀 잘 이끌어 가봐. 좀 뭔가 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적인 호기심을 걔네들한테 어떻게 끌어낼 건지 그게 제가 조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방법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예전에 거꾸로 교실 할 때 제가 디딤 영상이라고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런 영상을 찍어 올려야 되나? 요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질문은 개념 기반 수업을 할 때, 어, 지적인 호기심을 공평하게 끌어내려면 어떠한 걸 우리가 디딤돌을 어떤 거를 학습 운영 방법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념 기반 수업을 할 때 공평한 지적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음, 걔네들이 도움을 받아서 끌려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이 무엇일까? 이게 올해 제 수업의 네. 화두거든요. 결국 저는, 그러니까 딱 그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게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어떤 일반어 문장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셔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더 큰 고민은 그런 그렇죠. 어떤 사고의 과정을 그런 네, 아이들이 전혀 충분히 호기심을 못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 맞죠? 네, 그거를 걔네들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사고의 기쁨을 모두가 네, 공평하게 네, 누렸으면 하는 선생님의 네, 네, 마음이신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재작년에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제가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아, 내가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구나. 네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적 지식이 너무 이 아이들은 부족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사실 그런 기쁨의 과정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동참은 하지만 아이들이 도와줘서 얘네들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지? 요즘 그게 좀 제 관심사거든요. 네. 네, 정말 이 뉴스레터나 인터뷰를 보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개념 기반 수업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인 것 같거든요. 가장 어려운 네,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네, 한번 그럼 이제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선생님 나눴던 인터뷰들, 이제 영상은 그대로 이제 거의 편집 없이 놔둘 건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거는 좀 그래도 뉴스레터 들어가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정리해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이런 식으로 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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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대로 이제 담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떡해요. 저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잘 아니에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첫 그러니까 인터뷰 선생님을 잘 선택해가지고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한참 신규 때는 연수로 많이 배웠다면 지금은 저는 연수보다는 사실 그냥 혼자 책 보고 그냥 음, 같이 전화꼭 하면서 배워가지고 막 특별하게 연수를 찾아다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인터뷰에서 되게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되게 배움의 기쁨? 뭔가 깨달음의 아, 기쁨? 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잘 정리해서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은총쌤이랑 같이 해서 너무 편하고, 제 마음에 있는 말을 잘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 최고의 오, 인터뷰 엄시. 아닙니다. 오프에서 저희 한번 뵈면 제가 네, 반갑게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방학 잘 마무리하시고 네, 새학기 화이팅입니다. 선생님도요.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